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반복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반복문의 종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or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요거 잘 지운 다음에, 자, while문과 이제 for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while문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while문은 참고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다 보면 잘 안 써요. 얘는 잘 안 쓰는데, 거의 대부분은 for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문 말고도 또 있는데, for이치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개념 배울 때, 그때 사용해 볼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while문과 for문인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드를 쓰다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별도의 실행 버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얘가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거에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코드가 잘못 작성이 돼서 이제 무한 루프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드펜을 간단하게 하나만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코드펜을 자, 세팅을 할 때 여기 세팅스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behavior, 행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동. 행동 맞을 거예요. 잠깐만. 이거 맞나? 저도 오랜만에 또 다시 세팅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얘가 맞을 거예요. 자, 오토 세이브였던가? 얘가 아닌데? 얘가 아니고, 행동 요거 말고, 여기 있다. 요거예요. 요거네요.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런이라는 버튼이 따로 생겨요. 즉, 그러니까 실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는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이제 실행이 되는 게 특징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해서 코드펜에서 이런 식으로 런 버튼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근데 런 버튼을 여러분 사용하려면 behavior에서 오토 업데이트 프리뷰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런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는 이제 런이라는 걸 눌러야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제가 안녕이라고 그냥 대충 썼어요. 자, 안녕이라 썼다 해가지고 안녕 안 나오죠? 원래는 바로 반영되는데 요 런이라는 걸 눌러야지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while문이라는 걸 써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let i는 1이라 쓰고 조건문을 한번 써볼게요. i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조건문이죠. 그죠? 조건문이니까 뭐예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let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고, 지금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니까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실행했을 때 그냥 딱 깔끔하게 1 나오고 끝나요. 보이죠?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건식이 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주고 끝나는데, 근데 반복문은 좀 달라요. 반복문은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조건문 포맷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if 대신에 여러분들 뭐만 쓰면 되냐면 while 쓰는 게 끝입니다. 자, 근데 이 조건문이랑 while문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while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얘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조건문과 같게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이라는 거예요. 조건식이 참이면, true이면 실행,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겠죠. false이면 당연히 뭐다? 종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false이면 종료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건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실행시켜주고 끝나는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let i가 1이라 했을 때 이때 1이 들어옵니다. 최초에 1. 그러면 1이 들어오기 때문에 1은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참이네? 그러면 이때 뭐 출력해준다? 이때 1을 출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i의 값을 1 증가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면 여기서 1이었지만 1이 뭘로 변해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돼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2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조건식에서 2일 때를 체크하는 거예요. 2일 때. 처음에 1일 때 체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i의 증가값을 만났기 때문에 2일 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 체크하니까 조건식은 어때요? 참이죠? 그럼 뭐 출력된다? 2가 출력되고,
그러면 요 또 증감연산자 2에서 i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러면 3일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일 때 체크를 하면 당연히 참이니까 3이 출력되고 3에서 뭐가 된다? 4가 돼서 자 4가 돼서 조건을 체크하니까 또 참이네요. 그럼 실행돼요. 즉 얘가 처음에는 최초의 한 번은 1이지만 얘가 이제 실행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참 실행 참 실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행되다 보면 어디까지 실행되는 거예요? 조건식이 얘가 이 i 값이 10일 때까지 실행이 된다. 10일 때. 그러면 10일 때까지 실행이 되는데 10일 때까지 실행이 됐을 때 여기 10 들어오겠죠. 그러면 10일 때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니까 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 값이 뭐가 될까요? 10에서? 그렇죠. 11이 되겠죠. 그러면 11이 됐을 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은 종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런을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된다? 실행했을 때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증감연산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1만 증가시키고 싶다 하면 i 뿔뿔 이렇게 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정말 이 i 값이 11일 때 빠져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바깥쪽에다가 i 쓴 다음에 i 플러스 1i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출력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올까요? 실행하게 되면 11이라는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반복문은 이미 i 값이 11이 됐을 때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현재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 조건식, 이 반복문 전체는 몇 번 실행된 걸까요? 반복문 전체는 사실 11번 실행된 거예요. 왜?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10일 때 한 번, 언제? 11일 때 한 번 체크를 해봤더니 뭐예요?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 코드는 몇 번? 11번 실행된 거예요. 다만 이 안쪽은 몇 번 실행된 거다? 10번 실행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안쪽은 그냥 10번 실행된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 값을 뭘로 바꾸냐에 따라서 내가 반복할 숫자를 다르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i를 5라 했기 때문에 5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2로 쓰게 되면 뭐예요? 2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뒤에 있는 10을 50으로 바꿨다?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2부터 50까지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i 값을 시작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값. 왜 시작값이라고 얘기하냐면 i를 몇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시작값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끝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값. 즉 내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겠다. 그러면 요 10이라는 값을 20으로 바꾸면 20까지겠죠. 그리고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비교연산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뚝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폭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달할 끝점이 있대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목적지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가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앙역에서 고전역까지 걸어간다 했을 때 내가 진짜 종종 걸어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거는 것과는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가는 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보폭을 예를 들어서 나는 2씩 증가시키고 싶대. 그러면 2씩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요? 2씩 증가되기 때문에 끝점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런을 해버리면 1, 3, 5, 7, 9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3이라 하면 1, 4, 7, 1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라 하게 되면 1, 5, 9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폭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y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력한 거를 오름차순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낮은 거부터 이제 높은 걸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는 거죠.
오름차순 출력.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출력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자, 역순으로 출력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내림차순 출력 이런 식으로 써줄 건데, 자, 여기다가 1부터 저는 J라 쓸게요. 그냥 변수명을 바꾸겠습니다. J라 쓰고요. J라 쓰고, 자, 이렇게만 쓰게 되면 아까랑 똑같죠? 그냥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코드인데, 자, 근데 내림차순이라는 건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 둬야 된다? 당연히 10으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1로 둬야 되니까 끝값을 뭘로 둬야 돼요? 1로 둬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냥 해석하면 돼요. 자, 10은 1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다 하니까 아예 실행돼야 안 돼요.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꺽쇠를 이 J를 바라보게끔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J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이 이제부터 1씩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뭐 5일 때 체크를 하니까 뭐 크다. 그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이미 미리 실행을 안 해보는데, 왜 실행을 안 해보냐면 지금 코드가 잘못됐거든요. 왜 코드가 잘못됐냐면 지금 보면 J 뿔뿔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J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역순으로 출력할 때 1씩 증가되는 게 맞아요? 감소가 되는 게 맞아요?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J 값이 어떻게 되냐면 1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무한 루프에 갇혀요. 근데 제가 이걸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왜 안 보여드리냐면 얘가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웹브라우저 다시 껐다 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코드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J 뿔뿔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부터 1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는 테스트 안 해볼 건데 무한루프에 진짜 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분들은 요거를 뿔뿔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걸 런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가 멈추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때는 그냥 웹브라우저 어쩔 수 없이 다 끄시고 다시 켜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름차순을 출력했는데 만약에 I 뿔뿔도 얘를 빼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코드가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은 됩니다. 실행은 되지만 지금 얘가 I 값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게 10에서 11이 되면서 거짓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I 값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가가 안 됩니다.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만약에 실행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한루프에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루프에 갇히게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 I 뿔뿔이라는 걸 보폭을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코드를 실행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증감연산직을 빼먹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역순으로 출력해야 되는 얘를 뭐한다? 뿔뿔로 바꿔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어떻게 된다? 잘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또는 역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